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이제 회사 소개를 좀 드리자고 하면 DQS는 독일계 인증 회사입니다. 1985년에 독일 최초의 경영 인증 시스템 전문기관이 설립이 됐고 91년 독일 최초 ISO 9001 인증 자격 획득, 2000년도 전 세계 최초 ISO TS169사로 인정을 받은 인증 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한국 지사가 설립돼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 20년 정도 인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DQS가 여러분 좀 아실 것 같은데 미국계 제품 인증 기관인 UL하고 저희 회사가 경영 시스템 쪽에만 해서 2008년도에 합병이 돼서 지금 한 회사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주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28% 정도 지분이 독일 품질협회, 그다음에 나머지 28% 독일 표준협회, 아까 말씀드렸던 UL이 28% 정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의 독일 산업협회 연맹이 각 한 4.2% 정도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QS 하면은 그냥 딱 느낌이 너무 되게 좀 독일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인증에 있어서도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타이트하게 인증 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QS는 지금 저희 전 세계에 한 60개국 사무소가 있고, 60개국에 85개 사무소가 있고, 약 2,500명의 심사원들이 연간 약 12만 5천 개의 인증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6만 5천 개 정도 사이트를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DQS에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지금 뭐 어베일러블한 여러 그런 표준 인증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반 ISO 경영 시스템 외에 최근에는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ESG라든지 정보 보안이라든지 또 공급자 이자 심사 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티삭스를 비롯해서 저희 회사의 좀 스페셜리티는 대부분 좀 자동차 산업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IFTF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저희가 인증을 시작한 업체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뭐 IFTF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사, 한국에서만 지금 한 400개 이상 고객사의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는 기존의 이제 품질 외에 정보 보안, 또 ESG, 그다음에 전체적인 서플라이어 심사 등 상당히 다양한 부분으로 표준 인증 리퀘어먼트가 좀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DQS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QS에 이제 저희가 심사를 마치면 고객사들한테 전체적인 심사 평가를 받는데, 저희 글로벌 평가가 5점 만점에 한 4.7점 정도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5점 만점에 4.9점 정도로 상당히 고객사의 그런 만족도가 높은 평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IFTF 1694고 고객들은 한국에 한 400개 이상 저희 고객사가 있고,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는 그런 고객사들이 저희의 고객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티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전체 지금 한 DQS에서 한 1,700개 이상의 사이트를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한 130개 정도 이상의 서비스를, 티삭스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좀 더 티삭스 쪽에 들어가기 전에 글로벌 자동차 보안 시장 현황에서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요새 신문 기사를 보면 종종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뭐 해킹이 일어나서 글로벌에 있는 14개 공장이 올스톱됐고, 혼다도
해외 공장 사이버 공격받아서 11곳 뭐 가동 중단을 했고, 그래서 뭐 브리지스톤도 당하고, 그다음에 저희 현대 기아도 뭐 벗어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요새 특징은 이런 랜섬 공격을 당하면 회복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균 한 15일 정도 공장 라인이 올스탑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뭔가 정보보안 누출, 기밀 누설, 그다음에 사이버 어택을 당하면 단순하게 그런 피해액이 단순 금액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으로 이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2023년도에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액이 약 500억 불, 하나로 한 65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의 피해액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부족이 되고 있는데, 특히 2023년도의 기록을 보면 상당히 좀 더 특이한 그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 그 조사기관인 업스트림에서 2024년 올해 2월에 이제 발행한 그 사이버 시큐리티 시장에 대한 그런 리포트에 보면은 24년까지 사이버 보안 공격으로 자동차 산업계에서만 5,050억 달러의 손실이 누적 예상이 된다. 65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근데 이제 23년도에부터 뭐가 달라졌냐를 보면은 이제 어택을 사이버 보안 공격을 받으면 규모와 코스트, 비용 측면에서 기존과는 게임이 다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이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엷은 회색부터 이제 진한 회색, 검은색, 파란색 표시가 있는데, 그 기존에 이제 공격을 받으면 피해를 보는 자동차, 그 운송 차량의 그 대수가 기존에 이 로우라는 거는 10대 정도, 미디움은 한 1000대까지, 하이는 1000대 이상, 그 다음에 이 매시브는 100만 대 이상 영향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21년, 22년의 결과를 보면은 이 하이와 매시브의 비중이 19.6%, 1.2%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도 물론 큰 숫자지만. 근데 이제 작년에 갑자기 하이가 44.1%, 그 다음에 매시브가 5.4%, 두 개 합쳐서 50%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사이버 어택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자동차 대수가 1000대에서 수백만 대까지 동시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런 해커들의 공격도 단순하게 그냥 옛날처럼 장난으로 한두 개 그런 게 아니라 전 산업을 그냥 망가뜨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공격 수준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또 그 95%의 공격이 다 리모트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 통신 기술과 커넥티비티 발달로 그냥 무조건 다 통신 그 리모트하게 원격으로 진행된다는 게 상당히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해커들이 나쁜 해커만 있느냐, 좋은 해커들도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부를 해서 열심히 새로운 걸 개발해서 이런 게 문제예요 라고 오히려 도와주는 해커들도 있는데, 블랙 해커가 이제 악의적인 해커들, 그래서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고 돈을 삐는 뜻으로 내려고 하는 그런 블랙 해커들이 한 64%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격이 그냥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년 실적을 보면,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통계를 보면 공격의 37.3%가 글로벌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0.7%는 한 개의 OEM이 아니라 폭스바겐이 영향을 받았으면 옆에 있는 포르쉐 공장도 같이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OEM, 그 다음에 전 서플라이 체인, 1차 밴도, 2차 밴도까지 한 10.7%는 한 번 사고가 터지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 또 이제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발생하는 게 그런 이슈에 대한 게 다 그런 쪽으로 공유가 됩니다. 나쁜 쪽으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좀 공유를 보면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20년도 말부터 뭐 2023년도에 발생을 했던 건데,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이른바 현대 기아차 핀치기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뉴스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시동을 걸 수 있어 별도가 없는데 소식이 된 건데, 차를 샀다 도난당한 피해자들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고 결국 우리 돈 2,7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윤세민의 기자. 검은 SUV 차량이 학교 캠퍼스 안을 빠르게 내다닙니다. 놀란 학생들이 서둘러 몸을 피합니다. 훔친차로 폭주 운전을 하는 미국 10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훔친 건 현대차와 기아차 모델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기아 보이즈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훔치는 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들 차량에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아 쉽게 훔칠 수 있었고 미 전역에서 사기 시된 겁니다. Someone tried to break into it, obviously trying to use the EOT method, which they were unsuccessful. I can point that out. My car is still here.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결함 있는 차를 팔았다며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 당국이 요구하는 도난 방지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평균 보상이라는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따로 도난 방지 장치를 구매할 경우 최대 300달러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측은 이번 합의의 금액 금액이 약 2억 달러, 우리 돈 2,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TBC 윤승입니다. 여기에 기아 보이즈로 뭔가 되게 좋은 뜻인 것 같은데 나쁜 기아 보이즈죠. 그래서 그 미국은 또 자동차가 옵션별로 깡통 자동차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웬만한 옵션들이 다 있는데 이 사고가 발생했던 차들은 우리나라는 웬만한 차 다 스마트 키로 작동하는데 스마트 키가 안 되는 차들 대상으로 그 해킹이 일어난 건데, 그 어떤 10대 소년들이 막 해서 장난으로 해보니까 이거 보안도 작동 안 하고 그냥 차 따고서 아이폰에 USB 케이블만 연결하면 시동을 걸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이게 그 젊은 그 10대 애들한테 이게 확 퍼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퍼뜨렸냐? 틱톡에다가 자기네들이 막 장난을 해서 이러니까 자동차 털 수 있어. 그게 그냥 퍼진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게 기아나 현대자동차가 뭔가 보안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옵션이 없는 차예요. 그냥 깡통 차인데 그런 기능이 없는 차인데 그렇게 해서 기아하고 현대차는 너무 쉽게 털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10대들한테 장난거리가 돼가지고 2,700원 그냥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요새는 뭐 보안 이슈라는 게 그냥 장난으로 악의적으로 소셜미디어에 뿌리면 그냥 그게 그냥 곧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뚫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장의 니즈하고 자동차 정보하고 사이버보안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시장이. 그러니까 계속 기술은 발전을 하는데 그런 해커들이나 정보보안을 계속 공격하려는 사람들의 기술도 늘어나고, 근데 그거를 또 막으려면 그거에 대한 투자도 엄청 들어가야 되고, 이제 창과 방패 싸움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뭐 계속 경제 상황은 어렵다 그러는데 다른 모든 회사들이 다른 비용들은 뭐 다 깎아라, 뭐 줄여라 하지만 정보 보안에 대한 투자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티삭스 관련해서 유럽 OEM들, BMW, 폭스바겐, 뭐 다임ler들은 2024년 중반, 후반까지 티삭스 인정을 맨데토리로 받아라, 필수적으로 받아라라는 그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또 이렇게 시장이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표준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또 표준도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보안 시장 규모는 22년도에 한 31억 달러, 4조 2천억 정도였는데 23년부터 32년까지 연평균 계속 한 18% 정도 성장을 한다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년에는 22.5조가
정도까지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티삭스에 대해서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티삭스 오늘 참가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티삭스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으니까 티삭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다 지식이 있으시고 또 이미 인증을 받은 고객들도 있을 거고 이제 인증을 준비하시는 고객사들도 계실 건데 자, 티삭스 이 약자가 보면은 Trusted Information Security Assessment Exchange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익스체인지 밑에 줄을 거는 이유가 그냥 뭐 보안 인증, 보안 뭐 평가 뭐 그게 아니라 익스체인지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있어서 거기에 참가하는 OEM도 있을 거고 퍼스트 티어도 있고 세컨드 티어도 있을 거고 한데 저 공급망이 이 평가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티삭스 인증을 받아와라라고 OEM이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한 이유는 그냥 인증서를 들고 오라는 게 아니라 정보 보안의 수준이 어떤지를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급망에 있는 업체들끼리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정보 보안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가 다 공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티삭스는 뭐 IS 27000을 기반으로 한 VDA IS 체크리스트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데 보통 다른 인증 같은 경우는 3년 주기이긴 하지만 4, 5 심사가 있어서 2년차, 3년차가 있지만 티삭스는 현재 그냥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 부분과 관련된 공급망에 정보를 교환하는 모든 회사가 참가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티삭스가 결국에는 VDA 독일 자동차 공업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그 표준을 만들었지만 그 밑에 EMX라는 티삭스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티삭스를 관장하는 기관이 티삭스 참가자, 티삭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람, 티삭스 인증을 요구하는 자, 그 참가자가 있고 XAP라고 해서 Exchange Audit Provider, 그러면 저희와 같이 티삭스 평가를 하는 그런 인증기관이 각각 계약을 맺어서 결국엔 티삭스 참가자와 저희 같은 인증기관이 계약을 맺고 평가를 해서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하는 참가자의 정의를 보면은 참가자가 패시브 파티시펀트가 있고 액티브 파티시펀트가 있는데 수동적인 참가자, 그 다음에 능동적인 참가자가 있는데 수동적 참가자는 자동차 완성회사 평가 받아와 라고 하는 자들이 패시브 파티시펀트고 액티브 파티시펀트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액티브 파티시펀트, 패시브 파티시펀트 나중에 이제 티삭스 인증을 준비를 하시면 이제 좀 더 익숙해지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티삭스를 요구하는 주요 조직, 이제 패시브 파티시펀트, 이제 티삭스를 받아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 완성차 중심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독일 쪽에서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독일 자동차 업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BMW, 다임러, 벤츠 같은 업체, 그다음에 독일계 1차 벤더, 컨티넨탈, 보쉬, 그다음에 점점점 이게 유럽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포드라든지 뭐 마그나라든지 다른 쪽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의 그런 푸조 시트로잉 그룹, 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제 참가를 했던 그런 그룹들이고. 자, 그래서 올해 6월 말까지 상한선을 정해놓고서 티삭스 인증을 꼭 받아오세요라고 했던 업체들은 제일 먼저 강하게 이제 요청을 했던 업체가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글로벌 한 4만 개 업체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6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오라는 그 요구사항이 완전 맨데터리였고, 그 다음에 BMW 계열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르노 같은 경우는
기한은 안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이 회사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RFQ를 제출할 때 거기에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 벤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은 없지만 맨데트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티어1 독일의 티어1 서플라이어인 ZF 그룹에서도 올해 6월 30일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스텔란티스 그룹, 스텔란티스는 뭐 푸조, 시트로잉부터 피아트, 그다음에 미국의 그 집, 그다음에 뭐 나치, 뭐 그런 업체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티삭스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티삭스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티삭스가 아주 뭐 유럽하고 우리가 별로 비즈니스가 없는데 티삭스를 뭐 받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물론 일부분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트렌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올해 2월에 ENX에서 발행된 현재 티삭스 현황입니다. 근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티삭스 참가자의 정의가 있죠. 8,800 업체가 티삭스에 참가를 해서 2만 개의 로케이션이 티삭스 인증을 평가를 지금 수행 중에 있고, 그 중에서 12,500 로케이션에서 이미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평가를. 그래서 티삭스 인증을 진행하다 보니까 약 5만 건 이상이 임프로브먼트, 그 개선사항으로 이제 도출이 돼서 그 중에서 한 5,000개 정도는 정말 정보보안에서 막 크리티컬한 그런 문제로 발견이 돼서 그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좀 되게 흥미로운 게, 지금 여태까지 이제 아까 8,800개 업체들이 이제 티삭스 인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52%가 현재는 100명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100명 미만의 업체들.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여기 보시면은 1,000명, 5,000명, 뭐 1,000명 정도의 임직원들. 그러니까 2018년도에 티삭스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대부분 큰 기업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큰 기업들이 먼저 받고 나니까 자기네 1차 배터, 자기네 2차 배터, 자기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뭐 심지어 물류 업체까지 다 받아가. 그러니까 이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한 100명 미만의 사업 그 업체들도.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그래프에 보시면 처음에는 뭐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75% 정도가 독일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외에는 우리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러니까 독일이 한 46%고 그 외 전 세계 글로벌에서 받는 인증의 비중이 54%라고. 그러니까 이제 티삭스의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 전체 더 글로벌해지고 있다. 독일만의, 유럽만의 그런 요구사항이 아니라 전 글로벌 요구사항으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큰 기업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소업체들까지도 꼭 필요한 인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큰 변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2%가 100명 미만의 그런 로케이션이다. 그 다음에 뭐 88개국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티삭스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옆에 이제 주요 국가들인데 당연히 뭐 독일이 제일 많을 거고, 중국, 미국, 체코, 뭐 스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체코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계열사인 뭐 스코다라든지 뭐 세아트 같은 게 이제 체코하고 스페인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좀 비중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우리나라가 없어요. 없죠, 아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기간별로, 월별로 새로 티삭스 인증이 이제 등록된 그런 건수들이 나오는데, 23년도에 갑자기 늘어났죠. 그러니까 2004년에 갑자기 늘어난 게 보시면 이제 아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이 이제 시한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막 부랴부랴 막 작년에 되게 많이 인증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고, 자, 그래서 역시 이제 2023년도를 보시면 이 숫자가 엄청나게 뜁니다. 또 왜냐면 그 OEM이 요청을 하니까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BMW. 그래서 아까 참가자들이 2023년도에 2,400 업체가 갑자기 뛰었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은 게 3,200,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사이트, 로케이션들이 한 6,200개 엄청나게 갑자기 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국가별로 이 인증, 티삭스 평가를 받은 이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만 보면 뭐 2023년도에 약 2,000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중국, 그 다음에 뭐 미국, 뭐 스페인, 아까 말씀드린 뭐 체코, 폴란드, 뭐 멕시코, 프랑스 쫙 있는데 한국은 어디냐? 우리나라 그 자동차 산업이 지금 전 세계 생산량으로 치면 한국이 5위예요. 근데 뭐 현대기아차가 뭐 한국 말고 해외 공장에 그 생산하는 수량까지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우리나라 위치는 더 높죠. 글로벌 우리가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티삭스 인증을 받은 그 국가 수를 보면 한국은 아유 뭐 제일 밑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브라질이 건수를 보면 여기 그래프를 보면 토탈 한 300건 정도 될까 말까인데 한국은 그러면 몇 회까지 200건 정도 되나? 230건 정도 될까?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한국이 엄청 큰 자동차 시장을 갖고 자동차 생산을 하는 국가이지만 티삭스에 뭐 물론 저희는 이제 대부분 진짜 자동차 산업의 80% 이상이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굴러가는 그런 국가이긴 하죠. 근데 그 외에 저희가 또 듣기로는 현대기아차 중심에서 점점 독일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 OEM들과의 관계를 점점 확대를 하고 릴레이션십을 키워가면서 저희가 이제 시장을 이제 확대를 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퍼스트티어, 세컨티어 업체들이. 그럼 결국에 저희가 유럽 시장이라든지 또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티삭스가 꼭 필요로 하게 될 거라는 거를 좀 저는 반증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티삭스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인증하고 평가를 이미 받았던 업체들의 그런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결과 사항이 있었는지 좀 공유를 드리면서 지금 티삭스를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서 상당히 좀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또 토론해서 또 많은 걸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DQS 코리아는 티삭스 평가로는 저희가 제일 오래된 기관이고 또 평가 건수로도 제일 많이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국내 최다 티삭스 국내 이제 항공기 심사원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티삭스는 또 레벨별로 평가 범위가 다른데 저희 심사원은 전 레벨을 다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 또 세일즈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서포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ELX에 등록된 한국의 총 티삭스 사이트가 250개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뭐 230, 240개 정도 된다는데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평가를 진행한 사이트 한 1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뭐 거의 이제 공식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시장 점유율이 한 60%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티삭스에 관심이 있고 또 티삭스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그 임도준 팀장이 실제 실사례 기반 부적합 평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는 시간.